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북부 알레포 반군 장악 지역에 어제 추가 공습이 가해져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적어도 12명이 사망했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또 사망자 외에 9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누가 공습을 벌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시리아 반군과 미국은 휴전이 깨진 이래 시리아와 러시아 전투기들이 그 같은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알레포에서 85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부상했으며 이튿날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알레포 봉쇄 지역을 겨냥한 시리아 정권의 잔인한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생지옥으로 만들기 위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계획 일부에는 화학무기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군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ISIL이 화학무기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는 현실이라며 ISIL이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했다는 20여 건의 사례들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ISIL의 상당수 화학무기 공격은 겨자작용제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라크 보안군 부대와 정예 대테러 부대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 자치정부군 페슈메르가에 5만여 개의 가스 마스크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아프가니스탄 군을 공격해 병사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젯밤 공격은 쿤두즈주의 군 초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군인들이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탈레반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사 2명이 학살극을 벌인 뒤 탈레반 진영으로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그러나 탈레반 요원들이 초소를 직접 공격한 뒤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은 1년 전 쿤두주를 잠시 장악했었지만 아프간군은 미 공군력의 지원을 받아 며칠 만에 이곳을 탈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은 최근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군 창설 시도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영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팔론 영국 국방장관은 오늘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유럽연합회의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약화시킬 뿐인 유럽연합군 창설에 관한 어떤 구상에도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군사협력에 대한 중요한 새 로드맵 타결을 시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군인 임무 수행에 관한 예산 증액과 유럽연합 평화유지 활동 영역 확대, 또 사이버 공격 방지를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제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러나 유럽연합이 통제하는 강력하고 또 중앙 집중적인 유럽연합군에 대해 우려하며 오랫동안 이 같은 계획에 반대해왔습니다. 오는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어제 첫 정치 토론회에서 경제 현안 등을 놓고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 기력이 부족하다며 그의 정책들은 ISIL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을 포함해 미국에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해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경제 계획들을 중산층보다 부유층을 선호하는 것으로 묘사한 뒤 그는 자신의 세금 보고 내역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가 주로 대도시에 만연해 있지만 시골 지역 공기 질 역시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HO는 세계 인구의 92% 이상이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준에 못 미치는 공기로 인해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BOA News Today. 박경주입니다. 네, 9월 27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의혹을 받아온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과 거래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일본 의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여객기의 출발과 도착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동해안은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낮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들을 돈세탁 방지법 위반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이 지목한 기업은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한 의혹을 받아온 중국 기업 단둥 흥샹실업발전입니다. 재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이 회사와 중국인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중국인은 마샤오흥, 저우젠수, 홍진화, 러촨시입니다. 마샤오흥은 단둥 흥샹실업발전의 모회사인 랴오닝 홍샹그룹 대표로 북중 중개무역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각종 이권 사업을 하며 북한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과 개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신해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2009년 대량 살상무기 확산 국가와 조력자들을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에 따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지정된 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유엔의 제재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 역시 행정명령 133825에 따른 것이라며 단둥 흥샹과 중국인 4명이 미국 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연루된 거래에 미국 개인들이 관여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담 수빈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주요 불법 네트워크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북한의 확산망을 압박하고 미국의 금융체계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미 법무부가 별도로 단둥 흥샹실업발전과 제재 대상인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겐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법과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BOA 뉴스 백성호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들과 개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중국 흥샹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지 시간 9월 26일 월요일 미국이 행정명령 133825호에 따라 중국의 단둥 홍샹산업개발공사 및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동 조치는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뿐 아니라 대북 거래 중인 여타 제3국 개인 및 단체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북 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시켜 중국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와 단체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중국 홍샹그룹 제재와 관련해 신속하게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이번 사안에 미중 간 협력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단둥 홍샹 실업 발전을 비롯한 랴오닝 홍샹그룹에 대해 자체 수사에 착수하고 뒤이어 미국이 제재 조치를 발표한 건 중국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워주기 위한 미중 양국 간 조율의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의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서 미중 간 협력의 기초가 시작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조치가 제3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보다 더 강한 제재라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의 설명입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하다는 점, 그리고 명확하게 탐지가 된 홍상그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번에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고 그보다 더 강한 거죠.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물품을 수입 수출한 거니까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는 면에서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강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 역시 이번 홍샹그룹에 대한 제재 조치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국 내 핵 무장론과 미국 해구선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홍샹그룹의 25개 은행 계좌를 몰수하는 등 제재에 나선 건 한국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란 분석입니다. 배정호 박사는 이러한 조치들이 확산된다면 그에 따른 파급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나가게 되면은 확산되는 거죠. 대북 제재를 좀 더 강도 높인 대북 제재, 또 지금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좀 더 위험성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지 등등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홍샹그룹과 같은 대북 거래 기업들에 대한 제재와 거래 차단, 그리고 그 파급 효과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북한에 대한 압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26일 단둥 홍샹 실업 발전과 랴오닝 홍샹그룹 마샤오홍 총재 등 회사 관계자 4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제재 근거로 이들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26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중의원 본회의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며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결의문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폭거라고 규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새로운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또 국제사회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는 각각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한국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또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과 교류와 대화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대북 수혜 지원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고 핵 선제 공격 의도까지 노고로 하고 있다며 북한이 올해 안에 또다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핵실험 준비 사항과 관련 동향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불가피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끌어내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 통일을 목표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북핵 불용 입장을 견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응징을 통해 도발로는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겠다며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위해선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이런 일관된 비핵화 입장에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태도 전환을 압박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하루 평균 실명 비난 건수는 5월 1.1건에서 6월 2.4건, 7월 7.6건, 8월 8.8건, 그리고 9월 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홍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함경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복구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해 피해 지원은 지원의 실효성, 투명성,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6 회계연도에 북한 식량 부족분을 69만 4천 톤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2015 회계연도 부족분보다 28만 7천 톤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을 인용해 내놓은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2016 회계연도의 북한 식량 수요량은 549만 5천 톤이지만 생산량은 480만 1천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식량 부족분이 커진 것은 지난해 심한 가뭄에다 비료와 연료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세계식량계획에 통보한 북한 주민 하루 평균 곡물 배급량도 2013년 396g에서 2014년 384g, 2015년 376g, 그리고 올 들어 1분기에 370g, 2분기 360g으로 꾸준하게 줄었습니다. 통일부는 이처럼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내 특권층은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월 $1,000 수준의 고액 과외를 시키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진술을 인용해 북한 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도 최근 대규모 수해를 당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시사했습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정부 기구들도 이 북한의 이딴 도발 때문에 지원 자금 모금이 쉽지 않다는 설명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26일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가 주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수해 복구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poin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not requested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아직까지 북한이 미국 정부에 수해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는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원을 공식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이 비정부 기구들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북한 지원을 위한 자금 모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hen North Korea is dominating the headlines with stories of the fifth nuclear test with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이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적으로 주요 뉴스가 되는 상황에서 비정부 기구들이 자금을 모금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비정부 기구들의 지원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여러 비정부 기구들을 접촉하고 있지만 스스로 자행한 도발적 행동들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외에도 전 세계 시리아 난민 문제 등 국제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다른 많은 인도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도 비정부 기구들의 북한 지원 자금 모금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달 초 태풍 라이언룩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면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6만 9천여 명에 이른다고 집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한국 내 대북 지원 단체가 해외 동포 단체를 통해 첫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대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오늘 회원들에게 발송한 함경북도 지역 수해 지원 긴급 모금 2차 소식에서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해외 동포 단체들을 통해 수해 지역에 2,800만 원, 미화로 약 2만 5천 달러 상당의 라면과 밀가루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북한 함경북도 일대에 태풍 라이언룩으로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이후 한국 민간단체가 행한 첫 구호 사례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민간단체들의 북한 수해 복구 지원을 사실상 불허했고 민간단체들이 국제기구나 해외 단체를 통해 우회 지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결국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민생에 돌릴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을 무기 개발에 쏟아부어서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건데요. 김영권 기자가 뉴욕에서 오준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다음 달 9일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꼭 1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주년이 됐을 뿐 아니라 북한이 5번의 핵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5번이라는 숫자는 과거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파키스탄이나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할 때도 그런 정도, 5번 정도의 핵실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위험한 수준의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도 4차 핵실험 때도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담은 결의안이 나왔지만 이번에 5차 핵실험에는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결의가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권 국가로서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당연한 권리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은 안 된다, 그러면서 제재를 가하는 건 차별이란 얘기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고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건가요? 핵무기라는 거는 다른 어떤 무기와도 다르기 때문에 그 파괴력에 있어서 또 그 상징적 의미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1970년에 핵 비확산 조약을 체결해서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늘어나지 않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했었고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겠다, 탈퇴하겠다 하는데 그런 탈퇴가 허용이 된다면 전 세계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갖겠다는 그런 경쟁이 될 것이고 그런 경쟁 하에서 전 세계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그 핵 비확산 조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죠. 23일 뉴욕의 대북정보 유익 관련 행사에서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독재 정권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도전 때문에 붕괴됐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잦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더 커져서 북한의 사회 불안정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130여 명의 고위 관리를 처형하고 탄압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럼 핵실험과 인권 문제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핵실험과 인권이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세습에 의해서 정권이 취약하니까 그런 취약한 정권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실험도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을 탄압해서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서로 상호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핵실험과 주민들의 민생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뭐 여태까지 전체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만 뭐 20억 불, 30억 불 이런 최소한 그런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돈이 투입된 것이고 또 금년에만 북한이 핵실험 2번, 미사일 22발을 발사했잖아요. 금년에만 최소한 2억 불은 들었을 걸로 투입됐을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죠. 그러한 돈이 북한의 뭐 경제 개발이나 다른 좋은 데에 쓰였다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왔을 거라는 것은 틀림없죠. 앞선 행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진실을 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끝으로 대북 정보 유입이 왜 북한 사회에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그런 공조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같은 그 압박도 있지만 또 북한 사회의 외부 정보와 외부 세계의 그런 동향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달이 되게 함으로써 북한 사회 내부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런 압박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는 그러한 북한 사회의 외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한 회의였어서 중요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곤 기자였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여객기의 출발과 도착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9월 19일자 실시간 여객기 운항 정보입니다. 평양발 중국 베이징행 JS151편과 돌아오는 편인 JS152편이 계획된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같은 날 운영된 블라디보스톡 출발편인 JS271편은 출발 예정 시간이 오전 8시, 실제 출발 시간 역시 오전 8시로 표기됐고 돌아오는 JS272편도 계획된 시간과 단 1분의 오차도 없는 온타임, 즉 정상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BOA가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잇 레이더 24의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고려항공의 실제 출도착 시간은 웹사이트에 안내된 것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베이징행 항공편의 경우 예정된 시간보다 약간 일찍 도착했지만 평양으로 출발할 땐 1시간 5분이 지연됐습니다. 게다가 블라디보스톡행 여객기는 이날 아예 이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웹사이트에 표기된 시간과 실제 운영 시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려항공이 실제 출도착 시간을 확인 과정 없이 자동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정보대로라면 출도착 정보가 최초 기재되기 시작한 3월 28일부터 9월 20일 사이 고려항공 여객기들은 단 한 번의 결항이나 취소도 없는 100% 정시 출도착 및 운항률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 기내 화재로 세냥공항에 긴급 착륙했던 베이징행 여객기도 제 시간에 도착해 예정된 시간에 평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플라잇 레이더 24의 홍보 담당자인 이언 패트체닉 씨는 26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스케줄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곧바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고려항공과 같은 허위 표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flight's delayed 4 hours and that information isn't made available to passengers or customers or other stakeholders, then there's no way to know that. 만약 항공편이 4시간을 지체하게 될 경우 이를 안내해야 승객은 물론 승객을 맞이해야 하는 가족 등이 이에 따른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트 체닉 씨는 따라서 운항 정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항공사의 신뢰도와도 연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 trust issue that's reflected in accurate scheduling information. If customers, passengers, and the public know that a particular airline is less than trustworthy with their schedule information. 승객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추후 어떤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웹사이트의 출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는 전 세계 항공사들은 출도착 지연이나 결항 시 이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편이 넘는 항공편을 운영하는 대한항공의 경우 26일 현재 3대의 여객기가 30분 이상 출도착이 지연된 상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 여성단체 위민크로스 DMZ가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힘을 보태달라는 공개 서한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북한의 의도와 이면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반도 비무장지대 걷기 행사를 진행했던 위민크로스 DMZ가 이번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반 사무총장이 63년 전 6.25 전쟁을 중단시킨 한반도 정전협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데 힘을 발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라는 유산을 남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7일 오전 11시 뉴욕 유엔 본부 앞 유엔 플라자 처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명이 넘는 35개국 출신 저명 여성들이 서명한 공개 서한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들은 반 사무총장이 지난 2007년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넘어 정전협정으로부터 영구적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평화체제 정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라위스 헤이그 평화회의 대표는 반 총장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북한의 핵 야심 포기를 조건으로 관여의 외교적 처방과 제재 해제, 무역과 지원 약속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리를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단편적 시각으로 일축했습니다. 렐프 코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 포럼 소장은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여성들의 진정성은 이해할 만하지만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made it very clear what they consider the terms of a peace treaty are. 북한이 말하는 평화조약 체결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만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군축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일종의 게임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사 소장은 북한이 여성 권익뿐 아니라 인권 자체를 유린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건 이중잣대라며 이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For them to, sort of turn a blind eye to that also says that there's some double standards at work here that. 스위테리 바우어 그룹 아시아 이사는 북한의 평화조약 체결 주장 이면에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테리 이사는 미국이 실제로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상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오히려 문제를 안겨줄 것이라며 반미 투쟁을 접고 그가 어떻게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풍자하는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작자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재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독재 정치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풍자한 게임 디어 리더가 내년 2월에 출시될 계획입니다. 경애하는 지도자라는 뜻의 디어 리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참모들 사이의 회의를 상상하며 노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제작한 팀 허칭스 씨는 VOA에 김정은은 이 시대의 끔찍한 독재자의 대명사이기에 그를 풍자한 게임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I chose to parody Kim Jong-un. He is the shining example of a horrific autocrat in our day and age. 이 게임은 5명에서 9명이 참여할 수 있는데 누군가 내가 김정은이다라고 먼저 외치는 사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김 위원장의 참모가 됩니다. 이어서 정책 카드를 한 장 고르면 회의 안건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방 요원들이 우리나라로 라디오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을 이런 거짓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참모들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해법을 내고 이후 김정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참모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모욕한 뒤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던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이후 참모들은 일제히 박수를 친 뒤 한 명씩 돌아가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해법이 왜 훌륭한지 이유를 대며 칭송해야 합니다. 김정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가장 마음에 드는 참모를 고르면 그 사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되고 다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Because Kim Jong-un is the dictator. And I really want to reinforce the fear. Even the advisors, even the intimates of a dictator must feel. 허칭스 씨는 김정은은 독재자이고 사람들은 그를 기쁘게 해야 한다며 김정은의 가장 친밀한 참모들조차 느끼고 있을 두려움을 이 게임을 통해 구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반 미국인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웃긴 뚱보로 조롱거리로만 여길 뿐 그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허칭스 씨는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잠재적 구매자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My intent with this game is to lure people in to have fun, to then give them an insight through play into what I 재미를 찾는 이들이 게임을 하도록 끌어들인 뒤 그들이 게임을 하면서 독재자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게 제작 의도라는 것입니다. 게임에는 연좌제나 대량 아사 등 북한과 관련한 실제 정보들을 적어놓은 종이가 있는데 게임을 끝내기 전에 모두가 이 종이를 소리내어 읽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칭스 씨는 자신은 한반도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며 단지 국가의 억압이 끔찍하게 치달은 북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게임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어제 26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간 첫 번째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누가 더 잘했는지 좀 보겠고요. 중국이 1대1로 계획을 통해서 주변 국가에 직접 투자한 액수만 511억 달러에 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 보겠습니다. 예. 또 오늘 동유럽의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유럽연합 국방장관들의 비공식 회동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제 열린 미국 대통령 후보 첫 토론회, 수억 명이 봤다라고 벌써부터 지금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어제 미 동북부 뉴욕주 햄스테드에 있는 호프스트라 대학교에서 대통령 후보 1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처음 1대1 대결을 벌였는데요. 네. 미국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무대에 여성 후보가 선 건 클린턴 후보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후보의 최근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이어서 이번 토론회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이번 토론회는 미국이 가야 할 방향, 경제 번영, 미국의 안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됐는데요. 예. 먼저 경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이 돈에 대해 아는 사람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클린턴 후보는 이 트럼프 후보의 사업 경영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두 후보가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대응 전략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ISIL 격퇴 방안을 만인이 볼 수 있게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놓았다고 트럼프 후보가 공격하자 클린턴 후보는 최소한 자신은 격퇴 전략은 마련해놓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세금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나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이미 삭제했다고 밝힌 이메일 3만 3천 건을 공개한다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그러자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가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뭔가 감추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건 실수였다고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네. 그 밖에 두 후보는 이 대통령으로서 판단력과 기질 문제, 인종 갈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방전을 예. 벌였습니다. 혹시 어제 한반도 관련 현안도 좀 나왔습니까? 이야기가? 네, 핵 문제와 이 방위금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됐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일본과 독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해주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적절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고요. 반면에 클린턴 후보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토론회가 끝났는데요. 누가 더 잘했느냐, 어떤 게 중론입니까? 클린턴 후보가 한판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요. 클린턴 후보가 어제 완벽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후보보다는 훨씬 나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토론회에 임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예. 어제 토론회를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는데 시청자들, 일반 유권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죠? 네, 역시 클린턴 후보가 더 잘했다는 반응인데요. CNN 방송하고 여론조사 기관 ORC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잘했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2%에 달했습니다. 네. 중국 시안에서 1대1로 포럼이 열렸군요. 먼저 이 1대1로가 무슨 뜻입니까? 1대1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잇는 두 개의 축이 만나는 대규모 신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의 장기 국가 전략입니다. 예. 일대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일대를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옛 실크로드 지역에 해당하는 육상 통합 경제권을 말하고요. 일로는 중국 남부 해안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 각 나라들을 거쳐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21세기 신해양 실크로드를 가리킨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설명했습니다. 네. 2013년 가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구상으로 이 계획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3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이걸 짚어보는 회의가 열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시안에서 열린 포럼에서는요, 이 1대1로 계획의 3년 진행 현황을 정리한 인민대학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예. 그동안 이 계획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주변 국가들한테 투자한 액수가 미화 511억 달러에 달하는 등 이 막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왔다고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투자 액수는 그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해외 투자액의 12%에 달해서 1대1로 계획이 이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의 이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보고서에 투자한 내역들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예, 중국이 올해도 1대1로를 통한 주변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 상반기에만 69억 달러를 집행했습니다. 이 돈은 주로 러시아로 많이 갔고요. 나머지 돈은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라오스 같은 동남아 국가들에 투자됐습니다. 예.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또 이들 나라들이 중국에 투자한 액수도 함께 정리됐는데요. 네. 1대1로 관련국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한 규모는 지금까지 34억 달러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중국이 주변 국가에 투입한 돈이 훨씬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배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영내 정치 상황이 1대1로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이 올해 상반기 중국의 투자가 집중된 나라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말고도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죠. 예. 이게 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인 데 대해서 지난 7월 이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있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걸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1대1로 신경제 구상을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예. 거죠. 자, 이 밖에 또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중국은 1대1로 계획에 포함된 국가들 가운데 11개 나라와 관세 없이 물품과 용약을 거래하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요. 56개 나라들과 이 자유무역 협정 전 단계에 해당하는 양자 투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1대1로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요. 아시아와 유럽을 관통해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대규모 국제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이 1대1로의 취지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중국 당국에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1대1로 계획이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잡은 것으로 파악을 해서요. 향후 중국의 대외 경제 정책을 아예 1대1로 중심으로 꾸려나가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도 좀 개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과 1대1로 관계국 사이에 지난 3년간 수출입 규모가요. 3조 1천억 달러에 달해서 중국 전체 대외 무역액의 26%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 같은 규모는 이 대미 교역량을 제외한 중국의 해외 무역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중국이 이 지역에서 또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큰 경제권을 만들겠다. 좀 경제 이 부분에 형님으로 좀 군림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네.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경제 정책 집행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 1대1로에 대해서 공식적인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경제 협력체들과 비교해 볼 만한데요. 미국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일대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이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주도하고 있고요. 유럽 국가들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한꺼번에 맺는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의 이 1대1로 하고 미국의 TPP가 얼마나 더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이느냐는 영내 국제 정치 안보 상황하고 맞물려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사안이라고 미국 국제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보죠. 유럽연합 국방장관들이 오늘 회의를 열었군요. 네, 유럽연합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는 열흘 전에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렸던 곳인데요. 정상회에서 제안된 유럽군 창설 논의를 본격적으로 좀 논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거죠. 예, 유럽군이라 하면 이제 유럽 각국의 군대를 통합하자 이런 구상인가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하고 독일 그리고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군 혹은 EU 창설군 이 창설 구상의 최종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유럽 각 나라의 군대를 하나로 묶는 단일 명령 체계의 통합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이 유럽 지역의 안보 협의체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하고 역할이 좀 겹치는 문제 등을 감안해서 일단은 각국의 독립적인 군대를 그대로 두면서도 이들을 한 곳에서 지휘할 수 있는 EU 합동사령부라도 만들자는 게 주대 세력의 입장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이 유럽군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구상에 반대하는 나라도 있겠군요. 네, 얼마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영국은요. 유럽군 창설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줄곧 내왔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더라도 이 통합 유럽군 창설 계획을 앉아서 지켜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영국 국방장관이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나토를 약화하는 EU군 창설이나 EU 합동사령부 설립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나토랑 역할이 겹치고 또 이렇게 자주권을 해친다 비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나토는요, 미국이 주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유럽 각국의 안보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난 6월에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공개된 보고서에 나타났는데요. 예. 최근 유럽 지역의 안보 요구는 지난 2014년에 크림반도 무력 병합 이후에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확대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또 영국을 뺀 나머지 27개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6개 나라나 된다는 점도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 계획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구체화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인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동해안은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낮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0도, 양덕 아침에는 18도, 오후에는 19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 18도, 사리온 아침 16도, 낮 기온 1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함흥, 원산, 장전에 오전 오후 비가 내립니다. 장진 아침 기온 8도, 낮은 18도, 해산 아침 6도, 낮에는 15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웅기 아침 기온 13도, 낮에는 17도, 삼지연 아침에 2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 오후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도 2에서 4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2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이슬람 시아파 지구에서 오늘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첫 번째 폭탄 공격은 바그다드 동부의 자디다 상업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자살폭파범 1명이 도로에서 폭탄 조끼를 터뜨려 8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또 다른 공격은 바그다드 서부 바야 상업도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시아파 민병대원들을 겨냥했다며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SIL은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 정부군과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의 영토를 잃게 되자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시아파 교도들과 이라크 정부 장악 지역에 폭탄 공격을 자주 벌여왔습니다. 시리아 북부 알레포 반군 장악 지역에 어제 추가 공습이 가해져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적어도 12명이 사망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또 사망자 외에 9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누가 이날 공습을 벌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시리아 반군과 미국은 휴전이 깨진 이래 시리아와 러시아 전투기들이 그 같은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알레포에서 85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부상했으며 이튿날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아프가니스탄 군을 공격해 병사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젯밤 공격은 쿤두즈주의 군 초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군인들이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탈레반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사 2명이 학살극을 벌인 뒤 탈레반 진영으로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그러나 탈레반 요원들이 초소를 직접 공격한 뒤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은 최근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군 창설 시도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영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팔론 영국 국방장관은 오늘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유럽연합 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약화시킬 뿐인 유럽연합군 창설 구상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군사협력에 대한 중요한 새 계획을 시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군사 임무 수행에 관한 예산 증액과 유럽연합 평화유지 활동 영역 확대, 사이버 공격 방지를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제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러나 유럽연합이 통제하는 강력하고 중앙집중적인 유럽연합군에 대해 우려하며 오랫동안 이 같은 계획에 반대해왔습니다. 오는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어젯밤 첫 정치 토론회에서 경제 현안 등을 놓고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 기력이 부족하다며 또 그의 정책들은 ISIL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을 포함해 미국에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해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경제 계획들을 중산층보다 부유층을 선호하는 것으로 묘사한 뒤 그는 자신의 세금 보고 내역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 1기에서 국무장관으로 재임하며 100여 개국을 방문해 평화협정과 휴전협상을 진행했던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세계 인구의 92% 이상이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준에 못 미치는 공기로 인해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